자, 시장 전략을 좀 꾸려주셔야 되는데 섹터 전략 어떻게 또 나왔는지 볼까요? 네. 하창원 본부장의 오늘 섹터 전략은 식량? 네. 예, 역시 또 식량 먹어야 되니까. 네. 참 식량의 중요성은 뭐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죠. 맞습니다. 자, 인도 쌀아기까지 수출 제한 검토. 쌀아기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대두박의 일종입니다. 그죠? 네. 껍데기 까고 남은 거. 네, 보니까 앞에서 좀 많이 얘기를 해서 네,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또 수출 제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최근 한 2, 3주 전쯤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출 보호무역주의가 또 확대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저는 기후 변화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있었던 이슈는 단기간에 이런 공급에 대한 쇼티지 현상을 만들어내면서 해당 부분에서의 좀 물음표가 생기게 했다라면은 기후 변화 같은 경우는 한 번만에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이슈가 만약에 이제 수출 보호 무역지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고 작황이 지금 생각보다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러한 것들이 가시화가 되면서 재고량이 좀 소모가 되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1년, 2년짜리 이슈로도 충분히 좀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이슈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먹는 거 부분이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섹터입니다.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이렇게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쌀래기 부분으로는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만약에 이 지금 아직까지는 재고가 많은 쌀 부분에서도 사실 이슈가 생기면 뭐 우리나라야 뭐 쌀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걱정이 덜하겠지만 이제 그 여파로 밀가루 쪽에 대한 또 가격이 많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. 대체재 부분으로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2008년에 이 인도와 베트남이 동시에 쌀 수출 제한을 했을 때 그때 쌀 가격이 엄청 폭등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런 과거 전례들도 보신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런 수출 제한이 나오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. 그리고 또 인도가 최근에 뭐 밀가루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수출 제한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기타 다른 나라에서도 수출 제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. 그래서 이런 기조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이 기후 변화를 야기하는 주 요인이 이런 에너지 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쪽부터 이제 계속적인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. 그래서 곡물 쪽에서 좀 사고를 확대를 해보자면은 뭐 사료와 곡물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돼지고기나 육개 이쪽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전에 이런 대세적인 테마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이제 그 사료들을 또 먹는 돼지고기라든지 뭐 육개 쪽에 대한 시세도 많이 분출이 됐었거든요. 그래서 네. 이런 부분들까지 일단 순환매가 돌 수 있고 그 앞단으로 가면 이제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뭐 탄소 포집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신재생 쪽으로도 계속적인 순환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해당 섹터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뭐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많습니다. 그래서 비료 쪽으로는 뭐 이제 남해화학부터 시작을 해서 뭐 관련된 종목군들 뭐 사조동화원, 한탑, 뭐 고려산업, 최근에 이제 대주산업까지 뭐 이렇게 좀 급등 나오는 종목군들이 워낙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10개에서 15개 정도 되는데 이 섹터가 갈 때는 사실 급등락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이 좀 같이 따라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토픽으로 좀 꼽아보자면 저는 남해화학을 좀 해당 섹터에서는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앞서 얘기했는데 그래도 남의 화학을 선택적으로 일단 앞서 얘기했던 그 기업들하고 좀 확장입니다. 예. 네. 비료, 사료, 에그플레이션, 뭐 에너지 다 또 빙빙 도는 거기 때문에. 그쵸. 자, 정경민 차장의 오늘 시장 대응 전략 개장 전에 네, 뭐 뭔가요? 일단 뭐 50포인트 이상씩 지금 하락을 할 걸로 보이는데 뭐 전략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네, 그래도 좀 뭐 저는 일단 이론적으로 일단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네. 말씀 먼저 드리겠고 일단 뭐 한
10분도 안 되는 연설이 뭐 나스닥을 4%까지 밀어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그거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미국장도 그 정도 좀 빠졌다고 보면 우리 시장도 일단 그 부분은 오늘 뭐 맞을 매는 맞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, 일단 우리 그 앵커께서도 짚어주셨던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약간 설레발이 있었죠. 이제 하반기에 이제 뭐 9월에 0.5, 11월, 12월 가면서 이제 0.25씩 하면서 한 1% 정도 올리고, 잘하면 뭐 내년에는 금리 인하도 할 거야. 그러니 뭐 성장주들 뭐 나쁠 거 뭐 있겠어.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특히 밀고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,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뜯겨져 나가는 이제 그런 이벤트였기 때문에 시장은 글쎄요, 뭐 이번 주 내내 좀 헤맬 수도 있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. 네. 일단 9월에 0.75% 인상이 이제 그 예측 가능성이 확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, 안 그래도 이제 9월 달에는 또 이제 QT 자산 긴축의 속도가 2배로 늘어나게 되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은 최근 뭐 좋지 않은 환율 상황에서 이제 유동성이 더더욱 좀 말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어쨌든 요 충격을 좀 이겨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데, 곧바로 이제 뭐 이 6월 하락 나오고 7, 8월이 약간 V자 반동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, 저도 그렇습니다만 좀 네. 이렇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확실하게 물가를 잡고 가겠다, 경기는 다음이다, 그런 뉘앙스가 워낙 좀 셌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의 유동성을 좀 또 다시 방해하는 이제 그런 이슈가 좀 된 것 같고, 일단 뭐 바이오, 게임 뭐 이런 좀 성장 쪽은 다시금 또 좀 인고의 시간을 좀 필요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이제 직관적으로 좀 성장주 밸류에이션은 이제 아무래도 좀 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,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횡보장이잖아요. 이제 네. 지수가 좀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면, 아까 언급드렸듯이 에너지, 식량 이런 종목들의 약간 순환매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게 보입니다. 뭐 어쨌든 올해는 뭐로 가도 에너지라는 이제 범 에너지 계열, 그리고 수주 모멘텀 이어지는 방산, 그리고 또 이 선물 가격이 만들어주는 식량 자원, 이런 쪽이 어느 정도 이제 주도권을 잡고 갈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니까, 뭐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쪽에서 이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,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, 일단 저는 하락 후에 횡보장의 움직임이 나오는 때까지는 좀 공격적인 그런 좀 또 이제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. 지금 막 확 빠지는 날, 네. 야, 이때 사야지 하면서 확 들어가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, 어쨌든 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. 이거 적어도 한 3거래일 정도는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, 어쨌든 범에너지, 또 식량 자원, 방산 이렇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로 일단 보시고, 뭐 마인드를 좀 이쪽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. 일단 뭐 이 금융주들이 아마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금융주들도 오늘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동시 효과가 조금 덜 빠져서 시작할 뿐이지, 어쨌든 동시에 다 맞고 시작하는 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금융주가 조금 덜 빠질 줄 알고 이제 저는 이제 금융주에 조금 저 시각을 좀 좋게 보긴 했었습니다. 금융주도 금융주의 분류가 있죠. 그렇죠. 아까 이제 대형 금융지주들 뭐 이런 쪽을 조금 선방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, 뭐 저는 똑같이 빠지는 채권 추심업체라 그랬잖아요. 채권 주식업체. 네, 고려 세출발 기금이 신용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 최대 80% 원금 감면 시작했잖아요. 이게 될까 싶습니다. 그렇긴 합니다. 그래서 뭐 종목으로 본다면 저는 뭐 범에너지 뭐 이런 쪽에 그런 이제 전략은 많고, 오늘 시장으로 본다 그러면 뭐 SK텔레콤, 강원랜드 이렇게 뽑기는 했는데 좀 뭐 공허한 종목이 좀 될 것 같다. 뭐 캐시, 현금성 자산이 그렇죠. 많은 기업들은 위기를 또 잘 이겨낼 수 있고, 그 현금성 현금성이 자산? 예금, 예탁금, 뭐 신탁으로 돼 있든 그러면 뭐 이자가 붙으니까 뭐 그렇게는 볼 수 있겠다. 그리고 이제 뭐 배당 수익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보긴 했는데, 일단 오늘은 뭐 제가 보기엔 한 내일 정도까지는 좀 맞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좋습니다.